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금일 2021년 2월 26일입니다.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뷰노 매수대기를 좀 해봤고요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네, 체결됐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일단 절반 매도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일부터 매도했고요. 나머지만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VI 들어갔네요. 자, VI 이후의 움직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개파락으로 시작하려고 하네요. 제 매수가 터치하면은 바로 매도합니다. 자, 개파락으로 시작했고요. 자, 좋네요. 고점 돌파를 했습니다. 자, 여기서 쭉 뽑아줘야 됩니다. 이게 만약에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좀 매도할게요. 네, 좋습니다. 자, 뷰노는 제 매수가에다가 스탑로스를 좀 걸어놓은 상태입니다. 네, 여기를 터치만 안 한다면 홀딩을 하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뷰노는 강하게 좀 상승을 못하고 이렇게 좀 박스에서 갇혀서 놀고 있네요. 자, 여기서 돌파가 좀 나왔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윗꼬리 달르고 음봉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제 매수가를 터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현재 뭐 350원에 스탑로스를 걸어 놓기 때문에 터치하면 바로 매도 나갑니다. 자, 터치되면은 매도 매도 주문이 나갑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아쉽게 제 매수가를 터치를 해서 스탑로스로 매도가 좀 나갔고요. 자, 위쪽에서 상승 나올 때 분할로 수익을 좀 챙겼기 때문에 75% 물량은 수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뷰노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아차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. 기아차는 제가 61선 조정 첫자리 매매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. 시초가보다 조금 높게 잡긴 했는데 그래도 잘 잡았어요. 상승이 좀 나오려고 할 때. 자, 75,100원에 잡았죠. 75,100원이면 요 정도입니다. 자, 여기 이제 좀 상승 나올 때 바로 좀 쫓아 붙었고요. 자, 61선 터치를 했는데 제가 요거를 보고는 있었는데 다른 종목 좀 대응하느라 조금 늦게 샀어요. 자, 상승이 잘 나오고 있고요. 기아차도 충분히 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영향으로 좀 급락을 했고 충분히 또 반등이 나올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얘도 조금 긴 호흡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아차가 급등이 나오네요. 뭐 뉴스가 있나요? 자, 뭐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. 자, 현재 뭐 5% 상승 중인데 저는 수익률이 지금 8%가 넘었습니다. 자, VI에 들어갔고요. 자, 일단은 뭐 굉장히 잘 매수가 돼서 급등이 나오는 부분을 좀 수익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. 자, 요거는 일단 절반 좀 매도를 하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자, 절반 매도를 걸어봤고요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
자, 기아차 일단 절반 매도하고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. 나머지는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대형주가 이렇게 뭐 급등이 나올 줄은 뭐 몰랐고요. 일단은 한 8%대까지 수익률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절반 안전하게 수익 챙겼습니다. 나머지 좀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아차는 뭐 시장이 완전히 급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상승 나올 때는 제가 뉴스를 확인을 못했는데 이 애플과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관련해서 협업을 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던 거고요. 자, 오후장까지 그래도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현재 굉장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너무 거세기 때문에 또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자, 요거는 수익 실현을 하고 다음 주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기아차는 여기서 절반 물량 매도해서 수익을 잘 챙겼고요. 조금 더 상승이 나왔지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오장에 살짝 들어주는 요 자리에서 전량 매도하고 수익을 잘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, 기아차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장이 마감됐습니다. 저는 오늘 세 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. 한 종목은 여러분들과 내용이 공유가 안 됐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고요. 자, 뷰노부터 보도록 할게요. 자, 뷰노는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. 자, 아침에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. 강하게 움직여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살짝 돌파가 나올 때 돌파 매매 대응을 했습니다. 여기 이제 돌파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봉 확인 후에 여기서 매수가 됐습니다. 그래서 매수가 잘 되고 바로 수익 줄 때 제가 한 75% 물량 분할로 매도를 했죠. 자, VI가 들어가고 갭상승으로 좀 VI 이후에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얘가 거의 보합에서 시작을 하고 아래로 쪽으로 좀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약하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뭐 한 75% 물량은 수익을 챙겨놨기 때문에 제 매수가에다가 스탑로스 걸어놓고 지켜봤습니다. 계속 이제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제 매수가를 터치를 했죠. 그래서 여기서 스탑로스로 바로 익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급락을 줬죠. 자, 그 이후에 쭉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오늘 상장 시초가까지 이탈을 하는 굉장히 안 좋은 모양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. 자, 어쨌든 저는 뷰노 짧게 돌파 매매 대응을 해서 수익을 챙기고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으로 기아차 매매를 했죠. 자, 기아차는 제가 61선 첫 자리 매매 대응을 한 거고요. 운 좋게 좀 잘 잡혔어요. 원래는 이 종목 좀 떨어지면 잡으려고 했는데 떨어지지 않고 위로 좀 상승이 나왔죠. 예, 요 상승이 시초가부터 나올 때 제가 뷰노를 매매 대응하느라 이 종목을 조금 늦게 대응을 했고요.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됐죠. 예, 원래는 시초가에 그냥 매수를 할까도 보고 있다가 시장이 원체 뭐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.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빠지면 싸게 잡아볼까 하고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상승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바로 매수를 했어요. 바로 매수를 했더니 급등이 나왔죠. 자, 이 급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바로 뉴스는 뜨진 않았어요.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도 확인을 했는데 네이버 뉴스에도 뭐 특별한 게 뜨지는 않았지만 애플카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애플과 협업을 한다라는 이슈로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게 무산이 됐었잖아요. 근데 기아차에서 그때 공시를 할 때 자율주행 관련해서 협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.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협업이 없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다른 거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결국 오늘 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관련해서 뭐 한 7가지 부분 정도 협업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. 시장에 어떤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런 내용들을 빠르게 이제 정보를 캐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. 그런 사람들이 막 매수에 가담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. 저는 여기 상승 VI 들어갔을 때 여기서 제가 바로 매도를 했죠. 절반 물량. 그리고서 조금 상승이 나왔다가 시장이 아무래도 뭐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얘는 굉장히 시장보다 강했습니다. 그래서 종가 무렵에 제가 매도를 여기서 절반 물량 나머지를 하고 수익을 아주 잘 챙겼습니다. 시장만 좀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 나왔다면 제가 홀딩을 했었을 거예요. 근데 시장이 아랫꼬리도 거의 없이 거의 뭐 종가 저가에 조금 마감되는 모양이 만들어져서 장 막판에 살짝 아랫꼬리를 달긴 했지만 또 주말도 겹쳐 있고 해서 안전하게 좀
매도를 하고 수익을 다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기아차 매매는 마무리가 됐고요. 자, 세 번째 종목으로 K사인을 매매를 했는데요. 야, 이 종목은 좀 손절이 나갔습니다. 자, 이 종목은 오늘 굉장히 또 강하게 움직인 종목이에요. 시장 대비. 이렇게 이제 고점 자리, 분봉상 고점 자리 돌파가 여기서 좀 어영부영 나왔죠.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보고 있었는데, 자, 요런 자리 이제 돌파 나올 때 제가 여기서 쫓아붙었어요. 왜냐하면은 어제 이제 세노텍이라는 종목이, 자, 세노텍 차트를 좀 볼게요. 자, 세노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어제죠. 예, 어제 히토로 관련한 이 종목인데 이 후발주자로 유니온과 유니온 머트리얼즈가 강하게 움직인 다음에 얘가 후발주로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갔거든요. 제가 요거 어제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. 근데 매물대에 이렇게 갇혀 있는 자리에서도 그리고 후발주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자, 이 K사인도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한네트가 대장주로 좀 움직였고요. 자, 한네트 좀 볼게요. 그리고 로지시스가 2등주로 좀 움직인 종목입니다. 그런데 K사인이 또 후발주로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분봉상 이렇게 이제 고점 자리 돌파가 나오길래 아, 요놈 오늘 상한가 들어가겠다 싶었어요. 근데 시장이 좀 안 좋은 거는 신경이 좀 쓰였지만 그래도 여기서 강하게 돌파가 나오길래 제가 여기서 쫓아붙었거든요. 그리고서 보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확 빠지더라고요. 요거 1분봉으로 보면 여기 보이시죠? 예, 요 자리. 자, 여기서 그냥 갑자기 밑으로 확 빼가지고 뭐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. 원래는 요런 자리 이탈 나오면 제가 손절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뭐 그냥 밑으로 쭉 빼버리니까 살짝 반등 줄 때 그냥 빠르게 손절 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좀 손절 금액이 커졌어요. 조금 쫓아가는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한 요 정도에서 매수를 했는데 반등 줄 때 요 정도 구간에서 손절이 나갔으니까 이게 거의 수수료 포함해서 한 4% 가까이 손절 나가더라고요. 3.78% 하락했으니까. 그래서 여기서 좀 오늘 수익금을 이 종목이 좀 많이 까먹었어요. 그렇지만 어쨌든 뭐 오늘 잘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저는 2월달 잘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2월달 잘 마감을 하셨길 바라고요.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종목 매매 대응하고 오늘 매매는 좀 마쳤습니다. 자, 오늘장 특징주 좀 보도록 할게요. 뭐 한 종목밖에 사실 볼 게 없습니다. 예, 부강약품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종목은 팬데믹 치료제 관련해서 앞에서 크게 한번 상승을 주고 시세를 뿜어줬던 종목이죠. 그 이후에 쭉 하락을 해서 여기서 이제 좀 시세를 들쭉날쭉 줬는데 오늘 이슈가 좀 나왔죠. 자, 팬데믹 치료제 레보비르 임상 이상을 최종 완료했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. 자, 거래대금도 6천억이 넘게 터졌죠. 예, 거래대금 한번 터질 때마다 굉장히 강하게 터지고요. 이 종목을 제가 여기서 차라리 돌파 매매 대응을 하는 게 맞았었는가 봐요. 근데 제가 요렇게 이제 매물대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을 대응을 안 하고 K사인을 대응을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죠. 부강약품을 여기서 만약에 대응을 했다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겠죠. 일부 물량 뭐 정리를 했었을 수도 있고요. 어쨌든 이 종목도 보고는 있었지만 선택을 K사인으로 하면서 일부 수익금을 좀 까먹는 결과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상관은 없습니다. 자, 부강약품 괜찮은 재료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라 좋긴 합니다. 분봉상 움직임도 상당히 괜찮긴 한데 앞에 이제 이런 매물대가 있으니까 여기도 뭐 엄청난 매물대가 있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움직임 좀 살펴보되 만약에 뭐 대응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조심해서 매매 대응을 하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특징주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.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장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, 여러분?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뭐 아무리 미 국채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해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된다 하더라도 좀 이거는 매수 주체들의 좀 의도가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. 자, 이렇게 3% 이상 상승을 시켰던 이 시장을 다시 뭐 다 마이너스로 다 이게 음봉으로 잡아먹는 이 캔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이거는 뭐 의도한 게 아닌 이상 이렇게 만들어지기 힘들거든요. 자,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나스닥이 3%가 넘게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뭐 영향을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. 자, 어제 만들어졌던 이 양봉의 캔들이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이 양봉의 캔들이 다시 무색하게 됐습니다. 다시 음봉으로 만들어지면서
다시 이 저점을 이탈할 것을 좀 걱정을 해야 되는, 고점의 신호탄인 이 3, 4년이 완성이 되는 거를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시장으로 다시 변했습니다.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다시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됩니다. 다시금 이 음봉을 잡아먹는, 하루 만에 잡아먹든 아니면 이틀이나 3일 만에 이렇게 잡아먹든 다시 양봉으로 다 감싸는 모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. 그래야 다시 시장을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만한 시각으로 바라봐도 된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. 과거의 시장을 보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자,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졌을 때 양봉으로 감싸 안으면 상승이 나오죠. 자, 이렇게 음봉으로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어도 3분의 2 이상 상승 장악형 캔들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상승이 나옵니다. 자, 더 앞에도 마찬가지예요. 자, 이런 데도 보시면 자, 여기서 음봉이 만들어지고 이틀 만에 이렇게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캔들이 양봉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오죠. 자, 요런 데도 마찬가지고요. 자, 여기서도 장대 음봉이 나오고 이틀 만에 그 음봉의 고점을 넘기니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상승 장악형 캔들,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의 모습이 만들어졌을 때 시장이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음봉으로 이 양봉을 잡아먹었다? 그럼 반대의 개념으로 이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자,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안 좋아졌습니다. 그나마 살짝 아랫꼬리 캔들을 좀 만들어 주면서 조금은 여유를 갖게 만들어 주긴 했지만 어쨌든 이 양봉의 3분의 2 이상을 또 다 훼손을 했잖아요. 자, 이런 모습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.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이 이탈이 나오는 또 음봉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진짜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. 시장을. 이렇게 하락을 크게 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구간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요. 빠르게 다음 주에 다시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. 자, 그랬을 때 시장을 다시 조금은 적극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도 된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도록 하고요. 자, 우리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모양이 만들어진 이유가 이 미 국채 10년물에 이어서 5년물, 장기 국채에 이어서 이 중기 국채의 5년물짜리 국채 금리까지 급등이 나온다라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이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냐,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 불안감이 형성이 되면서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장기국채 10년물에 금리가 1.3%대였는데요. 1.4%까지 올랐다가 1.5%까지 이 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당연히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. 자,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지금 역대급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. 외국인이 2조 8천억을 매도를 했고요. 자, 기관이 1조를 넘게 매도를 했죠. 자, 그중에 이 금융투자에서 그동안 좀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왔던 물량 중에 거의 1조 가까운 물량이 다시 매도로 수급이 잡히면서 이 단기적인 시세에서는 이 금융투자에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자,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안 좋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. 자, 코스닥 시장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아주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. 거기다가 또 이 환율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이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출이 좀 가속화될 수 있는 분위기까지 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. 자,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. 자, 요런 고점 라인을 종가상으로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. 이 환율 부분을 이제 잘 봐야 됩니다. 만약에 환율이 여기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이 아랫부분에서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시장을 끌고 올라왔던, 끌어올렸던 매수 주체는 개인 투자자였거든요.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 시장이 상승이 나왔을 때의 수급 주체는 외국인에 의해서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시장이 좀 연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 외국인의 매수 수급, 매도 수급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, 이런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어쨌든 우리 시장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현재 만들어졌고요. 주말간에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
다음 주 아주 중요한 우리 시장에 아마 갈림길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. 개인적으로는 다시 양봉으로 잘 만들어지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시장이 만들어지기를 바라지만 반대의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반드시 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준에 맞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